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13825강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근본 대책 PDF 여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천공시승님이라는 분의 법문 일부인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거 정말 뜨거운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에 담긴 주장들, 특히 뭐 시장 원리라든지 정부의 역할, 또 정치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서 그 속뜻을 이해하는 데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늘 그렇듯이 이 자료가 어떤 생각을 제시하는지, 그 논리가 뭔지 이걸 좀 충실히 전달하고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뭐랄까 가장 강하게 눈길을 끄는 주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거 여법은 딱 하나다. 그냥 시장에 온전히 맡겨라 이거거든요. 자료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시장을 사회에다가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그러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요래 비틀고 저래 비틀면 오히려 모든 걸 왜곡시켜서 다 비틀어져 갖고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부 개입 없이 시장 자율성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어떤 논리가 이걸 뒷받침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아주 단호한 주장인데 그 근거로 제시되는 핵심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걸 자본시장 논리에 그냥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 이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잡힙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저절로 잡힌다. 네. 여기서 정말 독특한 지점은 설령 누가 개인적인 탐욕,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챙겼잖아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왜죠? 왜냐하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자료에서는 이걸 하느님이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힘이 결국 그 불을 싹 걷어요. 거저갖고 이 사회에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분배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시장 효율성 이런 논의를 좀 넘어서서 어떤 초월적인 힘, 하느님이라고까지 표현된 그런 최종적인 사회 조정 능력에 대한 깊은 믿음이 깔려 있는 거네요. 그럼 정부의 재분배 노력 같은 건 아예 필요 없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자료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서 독재, 심지어 공산당이 되는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대신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모델은 작은 정부, 큰 사회. 정부는 작은 정부, 사회는 큰 사회. 이거예요.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사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둬야 한다. 이런 관점이죠. 작은 정부 큰 사회. 네. 여기서 작은 정부라는 게 단순히 뭐 규모가 작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회에 대여 간섭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축소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 역할 최소화. 그리고 시장 혹은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강한 신뢰라. 네, 상당히 명확한 관점이네요. 이런 관점은 뭐 필연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역시나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날카롭게 나오죠. 아, 네. 아주 날카롭습니다. 현재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정치 세력 자기들의 논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아주 그냥 일갈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정치인이 안 나왔어. 대한민국엔 정치인이 없어요. 이러면서요. 정치인이 없다. 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라고는 결국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것. 그냥 그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꼬집는 거죠. 국회도 마찬가지로 사람 수만 채워져 있을 뿐 진짜 국회의원은 없다. 정말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정치인 부재, 자리 탐욕. 이게 그냥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 문제로만 보는 걸까요? 아니면 이 비판은 좀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비판은 한국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하고 연결이 돼요. 자료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 독립적인 법이나 조직 체계, 즉 우리 자주적으로 이런 법체를 만들어가지고 없어.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우리만의 법체계가 없다. 네. 그냥 외국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적용해보는 수준에 머물렀지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고유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외부 힘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 자료 표현 그대로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고 가는 거라 끌려다니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끌려다니는 대한민국.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설계 자체의 근본적인 실패를 지적하는 훨씬 구조적인 비판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자주 독립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고요. 시스템 구축 실패, 그리고 끌려다니는 대한민국이라는 진단. 정말 인상적인데요.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외부 영향에 휘둘린다는 지적인데 이게 혹시 자료에서 언급되는 당 카르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 당 카르텔이라는 표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시스템 부재, 끌려다니는 상태가 바로 단 카르텔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라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이 자료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당 카르텔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정당 정치를 의미하는 걸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료는 특히 좌파, 우파, 이 대립을요, 무려 5,000년간 지속된 아주 뿌리 깊은 역사적 문제로 규정합니다. 5,000년이요? 와, 네. 그러면서 이 대립이 끊임없는 사회적 혼란과 정권 찬탈, 즉 계속 전쟁을 한 겁니다. 의 원인이었다고 지적을 해요. 5,000년 된 좌우 대립, 굉장히 거시적인 역사관인데요. 그럼 이 당 카르텔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폐해를 낳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이 고질적인 좌우 대립 구도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념 싸움, 파벌 싸움에만 매몰돼서 실제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진단을 해요. 단 한 명도. 네. 국민들은 방향을 잃고 이 양극단의 정치 세력 사이에서 그냥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거죠. 이쪽 세력이 끌면 일로 가고 저쪽 세력이 끌면 저리로 휩쓸려 다닐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당 카르텔은 바로 이렇게 국민은 없고 오직 좌우 진영 논리만 남아서 서로 대립하면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폐쇄적인 권력 구조, 이걸 의미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된 대립 구도가 현대 정치의 발목을 잡고 결국 국민은 소외된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뿌리 깊은 정치적 분열 또 교착 상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동산 문제 같은 구체적인 민생 현안 해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의 시각에서는요? 자료가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극심한 정치적 분열 그리고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가 국민 실생활하고 직결된 문제, 특히 부동산처럼 이렇게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리가 없다. 이런 강한 함의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그렇죠.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사회적 합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으로 이어지는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정치 문제가 민생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다는 통찰이군요. 그럼 다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료는 현행 주택 정책들이 아까 강조했던 그 자본주의 기본 원칙, 즉 자본주의에서 주택이 공급이 어떻게 돼야 되는 이 법칙, 여기에 어긋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너 그 방법으로 해! 이렇게 반문하면서요. 왜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위험하다고까지 경고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자료는 부동산 정책이 다루기가 최고 어려운 게 주택 정책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해요. 최고 어렵다. 네,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건데 그 어려움을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바로 줄타기예요. 줄타기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 감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왜냐? 국민들 정서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화나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죠. 화나게까지 하면 안 된다.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 결과는. 그 균형을 잃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저울에 비유합니다. 수평을 잘 맞춰야 하는데 한쪽으로 무게가 확 쏠려서 탁 올리면 그냥 내려가돼 버린다는 거예요. 저울처럼 기운다. 네. 즉, 한번 민심이 돌아서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단순히 인기를 잃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 심하면 정권을 뺏겨야 돼요. 라고까지 정말 극단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정권을 뺏긴다. 네. 정책 실패의 대가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이 점을 정말 극도로 강조하는 거죠. 와, 줄타기의 저울 비유까지. 정책 실패가 단순한 지지율 하락, 이게 아니라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가진 민감성, 그 폭발력을 정말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선 비판이랑 준엄한 경고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마지막 부분에는 다소 좀 의외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비판과 경고 끝에 일종의 안심시키는 메시지가 나와요. 설령 정책적으로 큰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나라 절대 안 망해요. 이렇게 단언을 하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 다 돌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라는 안 망한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메시지는 앞서 나온 그 날카로운 비판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약간 좀 갑자기 낙관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강조했던 자주 독립이나 큰 사회,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의 자율성, 자립 역량 이런 맥락에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이반자들의 실패나 외부 환경 변화에 너무 절망하거나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런 위로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의 동력은 정부나 어떤 특정 정책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에게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그렇죠. 자료 표현대로 우리 힘을 키워갈 때, 즉 개개인과 사회 전체가 자립하고 내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때 비로소 사회가 바로 서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은 어쩌면 이런 사회의 내재적인 자정 능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의 힘을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인 거죠. 그렇군요.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사회 자체의 힘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힘을 키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귀결되는 거네요. 자, 오늘 저희는 천공 스승님의 법문 일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과 정치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강한 주장을 좁혔습니다. 시장 원리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 심지어 하느님에 의한 조정 가능성 언급까지 있었고요. 정부 개입에 대한 극도의 경계, 현 정치 시스템과 정치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또 수천 년간 이어져 왔다는 좌우 대립과 당 카르텔 문제 지적,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극단적인 어려움과 위험성에 대한 경고, 마지막으로 사회 자체의 자정 능력과 자립의 중요성 강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자료는 정부 역할을 극도로 축소하고 시장 원리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자연적 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뿌리 깊은 정치적 분열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이걸 극복해야 한다. 이 점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특정 자료에 담긴 특유의 시각이고요. 저희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평가는 역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시장 중심적 관점, 그리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한 진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요. 이 자료의 논리 안에서 강조하는 우리 힘을 키워가는 노력, 즉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추구할 수 있는 건설적인 행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의 자정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